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쳤고, 단순한 표정 하나에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묘한 불편함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을까? 왜 내 감정은 이렇게 빨리 요동칠까?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 나를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마음이다. 그 말 한 줄은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지 못했던 중심을 조용히 가리킵니다. 흔들림의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당신을 끌고 다니는 내부의 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동을 잠재우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을 세게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깊게, 무겁게 단단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무게가 느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중심이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는 지금 그 순간부터 차곡차곡 시작됩니다.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은 억세게 보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 깊은 곳의 질서가 바로잡힐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질서를 회복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외부의 소란이 아닌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속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모든 흔들림이 멈추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말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즉시 해명해야 마음이 편했고, 상대에게 오해가 생기면 설명을 덧붙여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종종 의도와 다르게 흘렀습니다. 당신이 한 말을 상대가 곡해하면 그 곡해를 바로잡기 위해 또다시 말을 더해야 했고, 그러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지 못한 감정들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참 마음이 다 보여. 뭘 생각하는지 그대로 말하니까.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고 동시에 약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날카로운 찔림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읽히는 것일까? 그 질문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당신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창문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의도적인 침묵을 시도했습니다. 상대가 무엇인가 불쾌한 말을 해도 즉시 답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반박을 머금은 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을 닫는 순간 그동안 밖으로 흘러나가던 감정들이 모두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불만, 두려움, 조급함,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고요한 방 안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침묵 견디기 어렵다. 당신은 혼잣말처럼 중얼렸습니다. 바깥은 조용해졌지만 내면은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쇼펜하우어의 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를 잠재우는 데서 온다. 당신은 아직 자신의 의지를 잠재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타인에게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침묵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고 대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막기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지켜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솟구치면 바로 말로 풀어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즉시 해명하고 싶은 의지가 입술을 간지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자. 놀랍게도 감정은 잠시 머무르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 속에서 흔들리던 얇은 촛불이 스스로 잦아들어 잔잔한 불꽃을 되찾는 것처럼요. 당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억지로 입을 다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것은요. 말의 양이 줄어들자 당신의 존재는 오히려 묵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읽지 못했고 그 알아볼 수 없음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모든 감정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해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드는 힘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 욕망은 단박에 당신의 표정과 말투, 행동까지 바꾸곤 했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금세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채곤 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일까?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그 욕망에 얽매였고 타인은 그 약점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악의를 품지 않았지만 당신의 조급함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오후 당신은 오랫동안 원해왔던 작은 목표를 이루기 직전까지 갔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서두르다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가 깊게 박혔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네. 그러면 오히려 기회를 놓쳐. 그 말은 사실 평범한 조언이었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욕망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욕망이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며칠 동안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당신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지 세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원함은 반드시 결핍을 동반했습니다. 바라는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결핍된 존재로 규정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자각하자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욕망이란 이렇게까지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쇼펜하우어가 남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고통을 낳는다.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채워져도 더 큰 욕망으로 이어지니 결국 또 고통이다. 욕망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할수록 당신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드러나면 타인은 당신의 약점을 읽을 수 있고 욕망을 감추더라도 그 욕망이 마음을 흔드는 근본적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욕망을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욕망이 흔들어 놓는 마음의 구조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욕망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욕망이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 욕망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올라오면 가볍게 마음속으로 중얼렸습니다. 지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 욕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당신이 욕망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자 욕망은 이전처럼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성급함이 줄어들었고 조급함도 잦아들었습니다. 욕망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이 갑갑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타인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해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어떤 것을 바라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조용해지자 마음의 중심이 무겁고 단단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저녁에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바라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에 당신은 욕망을 없앤 것이 아니라 욕망이 흔들어 놓던 마음의 중심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던 의지의 자율성이란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당신의 욕망을 읽지 못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태도 그 자체가 당신을 단단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당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하면 얼굴이 굳었고, 억울한 마음이 들면 말투가 달라졌으며, 작은 칭찬에도 쉽게 들뜨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곤 했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감정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이 이렇게까지 나를 지배하는 걸까? 어느 날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자신을 약하게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마음이 더 크게 저항했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감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감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길들이고 바라보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 수 없던 당신은 하루는 마음속에 일어난 파동을 그대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폭발시키지도 않고 단지 관찰자처럼 멀찍이서 바라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서서히 감정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잎을 흔들듯 감정은 마음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감정 그 자체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지만 당신의 반응이 감정을 오래 머물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본래 잠시 머무는 손님 같은 존재구나. 당신은 조용한 방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이 그 감정 아래에서 서서히 평온을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한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했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감정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관찰은 달랐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감정이 스스로 사라지게 둘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당신은 감정과의 관계에서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져도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말이나 얼굴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조금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바로 꺼내지 않고 마음 한가운데에 잠시 머물게 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은 항상 가장 처음 느껴질 때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 뒤로는 움직일 공간을 잃고 천천히 약해졌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감정은 스스로 사라질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평온이 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끌고 다니지 않았고 당신이 감정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을 읽기 위해 타인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깊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을 없앤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흔드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 그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길게 울렸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감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 모든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과 불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슬며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무언가에 기대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
작은 알림, 음악, 영상, 어떤 자극이든 좋았고 내면의 적막을 밀어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용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당신은 강해지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강함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해 다니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칼끝처럼 날카로운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단단해지고 싶어 했던 이유조차 사실은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깊은 곳을 마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루에 30분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멀리 두고 소리도 끄고 그저 텅 빈 방 안에 앉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마음은 차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억눌렀던 기억, 지나간 후회, 이유 없이 불안한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 당신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정체를 바라보며 당신은 아주 작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불안을 견디지 못해 당신은 지금까지 주변의 소리와 사람들의 존재에 의지해왔던 것입니다. 고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자신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깊이를 알게 된다. 당신은 그 깊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아 오랫동안 외부의 자극으로 마음을 메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단함을 꿈꾸는 마음의 길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그 고독의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복잡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슬펐고, 어떤 날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독의 시간이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속에서 아무런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고 불안도, 후회도, 조급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주 조용하고 깊고 묵직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묵직했고 고요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깊은 물 아래에 서 있는 듯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어떤 파동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그 깨달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도 필요 없었고 누구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 감정과 욕망에 흔들리는 내면이 고독을 통과하며 단단한 중심을 다시 세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독은 당신에게서 외로움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립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당신은 온전했고 완전했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안정돼 보여? 뭔가 달라졌어.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다져진 평온은 입으로 표현하는 순간 오히려 작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당신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모든 것의 그림자를 거두어 갔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이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거의 자동처럼 사용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면 곧바로 표정이 달라졌고 불편한 기색이 들면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 반응은
종종 후회를 남겼습니다. 아, 이 말을 조금만 늦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왜 나는 항상 그 순간에 휘둘리고 마는 걸까? 당신은 여러 번 그런 후회를 반복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은 오히려 당신의 내면적 약점이 드러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즉각적인 의지의 분출은 결국 고통과 실수를 낳았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그 말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본능처럼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을 바라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1, 2초의 아주 작은 간격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삼키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일, 2초가 몹시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숨을 억지로 참는 것 같았고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당신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1초 안이 0.5초 정도의 간격 속에서 감정은 아주 조금 느려졌고 당신의 의지는 미세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간격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그 간격을 통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날카로운 말투를 내뱉었을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려다가 그 작은 간격을 떠올렸습니다. 잠깐. 당신은 속으로만 중얼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당신은 반박하고 싶은 마음, 억울함, 분노 같은 파도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간격이란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것이구나. 당신은 점점 더 자주 간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들릴 때,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 짧은 간격은 당신을 향해 몰아치는 파도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반응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이 감정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잠시 멈추면 이 감정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라앉혔습니다. 간격을 두는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은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마음대로 흔들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너 뭔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야. 말하려다 멈추는 그 순간 기분이 묘하게 단단해 보이더라. 당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바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뒤에는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을 되찾은 긴 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간격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감정보다 앞서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당신의 존재를 깊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었고 당신도 누군가의 말에 즉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간격은 마음의 숨결이자 단단함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내면을 오랫동안 울리며 다져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자신이 예전과 크게 달라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끌어당기던 힘이 약해졌고 욕망이 속삭일 때도 예전처럼 쉽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면 반사적으로 반응하던 습관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빛이 방 안에 고요하게 비치던 순간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전에 당신은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을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이 솟아올라도 그 감정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마치 제3자가 들여다보듯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지금 이 고통은 어떤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갈까? 욕망이 일어나면 이 욕망에 따르는 것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면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인가? 당신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의지는 점점 약해졌고 관찰하는 마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요. 내면의 관찰자는 조용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당신의 의지는 그 움직임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면을 다져가던 어느 날 예전이라면 충분히 마음을 흔들었을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비난 같은 말투, 억울한 오해, 갑작스러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순간적으로 과거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약간 빨라지고 목 안쪽이 뜨거워지고 말을 즉시 꺼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마치 아주 깊고 무거운 바위가 자리를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바위는 어떤 소란이 와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속으로 가만히 중얼렀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져진 내면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문장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은 그날 아무런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고 억울함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풀렸고 당신은 그 전 과정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도달했구나.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여전히 빠르게 변했고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더는 당신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외부가 닿을 수 없는 깊은 층에서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어느새 반응하지 않는 힘,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 감정을 관찰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 쉽게 흔들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당신은 창문을 열어 조용히 바람을 맞으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걸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에서 나온 물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당신은 스스로에게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작은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의지의 파도에 흔들리지만 그 파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 순간 비로소 자유에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자유는 환희가 아니라 깊은 고요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자리 위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지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의지가 흔들어도 마음의 관찰자가 깨어있는 사람, 혼란이 지나가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당신의 마음 깊어 가장 어두운 곳을 조용히 밝혀주는 등불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당신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나를 알고 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당신은 긴 여정의 마지막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에 당신은 감정의 결을 따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고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방향으로 곧장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 흔들림이 때로는 상처가 되었고 때로는 후회가 되어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의지의 파동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의 본질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깊은 곳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소란을 일으킬 때 그것을 관찰하려는 태도, 외부의 말에 흔들리고 싶을 때도 간격을 유지하려는 의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불편함을 견디는 인내,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겹겹이 쌓여 당신의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전처럼 감정에 곧장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만들어내는 파동을 바라보며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욕망이 속삭여도 이 길이 나를 살리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음이 바로 당신이 얻은 가장 큰 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어떤 순간에는 불합리함이 찾아오며 때로는 감정이 당신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한 어떤 소란도 당신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다는 것을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단단함은 타인을 위협하지 않는 조용한 강함이고, 누구를 짓밟지 않는 고요한 위엄이며, 불필요한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기품입니다. 그리고 그 기품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단단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단단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긴 여정의 참된 완성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